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실이 맞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에선 사실이 맞아도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이 많죠. 대화 중에 내 말이 맞는데 왜 못 믿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면 우리는 설명과 논리, 근거를 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는 연인과 다툴 때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계속 안 좋다던가, 직장 내에서 논리와 근거가 충분한 제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가 아주 태반이고, 친구와 다퉜을 때 내 말이 맞더라도 상대가 오해를 풀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남아있을 때가 훨씬 많죠. 어쩌면 이 순간 필요한 건 더 많은 사실, 논리, 근거, 정보가 아니라 바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이 이해 과정을 생략한다면 문제에서는 일단 이긴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음 대화의 비용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설득은 더욱 어려워지고 서로 방어적이 되고, 작은 이견에도 곧장 전면전으로 번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해라는 것의 개념과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럼 첫째로, 지식과 이해는 같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겠어, 알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사실을 그냥 아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1은 2.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왜 그런지, 어떤 구조인지,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파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설명, 응용, 전이가 가능한 상태가 바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명제적 이해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왜 그렇게 되는지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해. 간략한 예를 들자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것은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기관의 소재, 법, 행정상의 수도 기능, 이것을 우린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 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대상적 이해입니다. 어떠한 대상이나 체계, 이 전체의 구조를 파악한 이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휴대폰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소모된다. 이런 단순 사실에서 휴대폰의 라이트나 화면의 밝기 또는 여러 어플 등을 많이 사용하면 배터리의 소모는 더욱 빨리 일어난다와 같이, 밝기, 앱, 수명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림으로써 설명이 가능할 때 우리는 이것을 대상적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적 이해입니다. 사실과 정보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행과 그 과정에서 실패를 통해 체득함으로써 몸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이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타는 방법이 있겠죠. 몸이 좌우로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음으로써 자전거 타는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아는 것, 이것과 나 자신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능력과는 별개인 것이죠. 타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체득하는, 몸으로 실천하고 느낄 수 있는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중 이해했어, 이해했다 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내 말로,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선 라면이 빨리 익고 미지근한 물에선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물의 온도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조리 시간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 그렇다고 너무 뜨겁게 온도를 올리면 익지 않고 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적정 온도와 조리 시간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연결 과정을 통해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보를 묶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맛으로 예를 들자면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각기 다 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짠 맛있는 디저트라든가 해장할 때 얼큰한 국물처럼 사실관계를 엮어서 전체의 맛을 설명하고 표현하듯이 정보를 묶어낼 수 있으면 된다. 넷째,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서 익힌 균형 감각은 우리가 킥보드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도
통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익히고 알고 있는 사실이 전이 되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왜 힘든지 알겠다라고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죠. 친구의 상황과 사정을 만약에 나라면 어떨까 상상하고 공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순간에 나라면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혹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든 건 당연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내가 정한 것이고, 나와 다른 나와 기준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과 순간들을 충분히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사실과 정보를 떠나 나와 다른 남을 수용하는 마음의 이해라고 볼 수 있죠. 이 5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해라는 것은 지식 위에 왜, 구조, 그 조건, 이것에 대한 전이를 얹어 우리가 일상에서 공부나 일, 타인과의 관계의 막힘을 줄여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 진짜 이해했어, 네가 하는 말을 이해했다 느껴보셨나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정말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이나 이해의 순간을 남겨주신다면 저도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생각해보다 오다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